최근 국제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일본 정부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의 후쿠시마-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본 동북부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일어난 위험도 최고 레벨 7으로 우리가 잘 아는 체르노빌급의 원전 사고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사고의 시작은 도호쿠 지방에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15m 크기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 셧다운되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쓰나미가 방파제를 넘어 원전을 덮쳤고 4개의 원자로가 지하에 침수되었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석관을 만들어 봉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아직 원자로의 노심을 완전히 냉각시키지 못했으며 지속적으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하죠. 완전히 정지하는 데는 2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공식적으로 피폭으로 사망이 인정된 인원은 1명입니다. 도쿄신문은 2016년 3월 6일 원전 관련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기사를 출고했으나 현재는 지워진 상태라고 하죠. 사고 발생 이후 일본은 지하에 차수벽을 쌓아 원전을 통과해 바다로 빠지는 지하수를 막았죠. 원전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고농도 세슘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 등을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고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류 직전의 오염수이죠. 오염수는 원전수, 처리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빗물과 지하수가 원자로 균열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정화해서 보관하는 활동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저장고의 한도가 단 것이죠. 도쿄전력에서는 오염수 저장 탱크는 대략 1600개인데 97% 정도를 사용했고 이제 3% 정도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경우 어느 정도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이 될 때까지 기다린 뒤 대기나 해양에 방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시간이죠. 오염물질이 정화된 후 방류를 한다면 위험성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내부적으로 2020년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죠. 일단 일본 측에서는 오염수 자체의 농도는 정화기술로 낮춰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고 있고 바다의 희석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제주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약 200일에서 2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죠. 농도는 짙은 편이 아니지만 방사능 내부 피폭이 문제입니다. 체내에 피폭이 되면 골수암, 갑상선암, 유방암, 뼈암, 불임 등을 유발한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삼중수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의 외부 피폭 시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죠. 하지만 삼중수소는 내부 피폭 시 인체에 악영향이 있고 세대 간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 대만, 그 외 인접 국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미국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피해받을 여지가 가장 높은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저로서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금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차를 간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도 응답자의 55%가 반대를 하며 특히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의 반대가 심한 편이라고 하죠.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서인지 여론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논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